끔찍한 성장 환경과 피해자들이 성매수자였다는 점 때문에 7명이나 살인하고도 동정애론이 있었던 아일린 캐롤 워노스. 그러나 동정의 시선으로만 보기에 그녀에게 갱생의 기회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고 1989년 본격적인 살인을 시작하기 전부터도 그녀는 너무 많은 범죄 사건에 연루되었다. 아일린 캐롤 워노스는 1956년 2월 29일 미시간주 로체스터에서 태어났는데 그녀의 부모는 10대의 미성년자였고 워노스에게는 1살 많은 오빠가 있었다. 태어날 당시 그녀의 아버지는 감옥에 있었는데 그는 수많은 범죄를 반복하다 7세 소녀를 납치하여 성범죄를 일으킨 죄로 종신형을 선고받고 스스로 생을 마감했기에 그녀는 아버지를 한 번도 만나지 못했다. 1960년 1월 워노스가 4살일 때 그녀의 어머니는 남매를 외조부모들에게 떠넘기며 버렸는데 외조부모들은 알코올 중독자였고 남매에게 잦은 구타와 학대를 가했다. 워노스가 11세가 될 무렵부터 할아버지는 워노스를 성적으로 학대하기까지 했는데 훈육을 핑계로 그녀의 옷을 벗기고 때렸고 때론 성폭행까지 하였다고 한다. 워노스는 학교에서도 담배나 음식, 생필품의 대가로 매춘행위를 했었고 그녀는 할아버지의 친구와 이웃들에게도 성적 학대를 당하다 결국 1970년 14세라는 어린 나이에 그녀는 임신까지 하게 되었고 미혼모 시설에 보내져 출산까지 하였지만 그녀는 아들을 입양 보내야만 했다. 몇 달 뒤 그녀는 할머니가 간암으로 사망하게 됨과 거의 동시에 학교를 그만두게 되는데 그녀의 할아버지는 워노스를 집에서 내쫓았고 돈을 벌어야 했던 그녀는 유일하게 아는 돈 버는 방법인 매춘행위를 직업으로 삼아 살아가게 된다. 1974년 5월 27일 18세의 나이에 워노스는 음주 상태로 운전 중인 차량에서 총을 쏘는 범죄를 저지르고 체포되어 1년간의 옥살이를 하게 되는데 출소 이후 1976년 워노스는 플로리다로 떠났고 그곳에서 69세의 요트클럽 회장인 루이스 그레츠를 만나게 된다. 누군가에게 사랑받는 느낌 그리고 삶의 안정감을 느끼고 싶던 그녀는 69세의 노인과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아 결혼했는데 이 결혼은 두 사람의 나이 차이와 단기간의 연애로 결혼하게 된 사연이 이슈가 되어 지역신문에 보도될 정도로 유명한 결혼이었다. 그러나 워노스 안에 있는 악마가 모습을 드러내며 결혼 생활은 그리 오래가지 못하게 되는데 그녀는 남편이 돈을 주지 않을 때마다 남편의 지팡이로 그를 폭행하고 폭언을 일삼았고 남편으로부터 돈을 얻어내면 지역 술집을 다니며 돈을 썼는데 워노스가 지속적으로 폭행 사건에 연루되며 경찰서를 드나들기 시작하자 이를 참다 못한 그레츠는 9주 만에 그녀와 이혼하게 된다. 1976년 7월 17일 그녀의 오빠가 식도암으로 사망하여 보험금 $10,000, 현재의 가치로는 1억 2천인 큰돈을 받았지만 그녀는 2달 만에 모두 흥청망청 탕진하게 된다. 돈이 필요해진 워노스는 또다시 범죄를 시작하게 되는데 1981년 5월 20일 편의점 직원을 총으로 위협하여 $35와 담배 2갑을 탈취한 죄로 감옥에 수감되게 된다. 이를 시작으로 위조수표 사용, 총기 판매점에서 권총과 탄약을 절도, 신분증 위조, 자동차 절도 등의 각종 범죄로 감옥을 드나들며 20대를 보냈다. 1986년 30세였던 워노스는 데이토나 해변의 게이바에서 호텔메이드였던 24세의 티리아 무어를 만나게 됐는데 그들은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되며 함께 생활하게 된다. 이 둘은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수년간 트레일러나 모텔방 같은 곳을 전전하며 지냈는데 워노스가 플로리다의 고속도로에서 매춘일을 하며 얻은 수입에 의존해 생활을 이어갔다. 워노스는 무어를 자신의 와이프라고 칭했으며 그녀는 무어를 부양하며 함께 사는 것을 기쁘게 생각했다. 매춘으로 돈을 벌던 워노스는 무어와의 행복한 일상과는 상반되는 매춘일을 지속하면서 그녀의 인생의 빛과 어둠을 동시에 겪고 있었는데 어릴 적 당했던 학대와 성폭력, 매춘일을 하며 겪은 상처들이 터지게 되었고 자신을 성적 해소의 도구쯤으로 생각하며 다가오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남성들에 대한 분노와 증오감을 품으면서 자연스레 워노스의 분노 조절 문제와 그녀의 남성 혐오는 더욱 심각해져만 갔고 결국 이후 이러한 의도를 가진 성매수자들을 살해하는 일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 1989년 11월 30일 평소처럼 플로리다의 고속도로에서 매춘일을 하던 워노스는 전자제품 가게를 운영하던 51세 리처드 멜러리의 차량에 타게 되는데 그는 그녀를 인적이 드문 외진 곳으로 데려갔다. 그러나 그는 워노스의 손을 핸들에 묶고 그녀를 폭행하며 강제적인 성관계를 가지려고 했고 생명의 위협을 느낀 그녀는 가까스로 가방에서 권총을 찾아 멜러리를 살해하였다. 돈이 될 만한 것들을 챙긴 뒤 멜러리의 시신과 차량을 몇 마일 떨어진 숲에 버렸는데 사건 이틀 뒤 그의 차량이 발견되며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었다. 1990년 6월 1일에는 미국 국도변 숲에서 47세 데이비드 스피어스가 6발의 총상으로 사망한 채 발견되었고 불과 한 주 뒤 1990년 6월 6일엔 9발의 총상으로 사망한 40세의 찰스 카스케이든의 시신이 전기담요에 쌓인 채 심하게 부패된 상태로 발견되었다. 한 달 뒤였던 1990년 7월 4일 교통사고를 낸 채로 운전자는 도망가고 버려진 차가 발견되었는데 경찰의 조사 결과 65세였던 피터 심즈 소유의 차였고 내부 문손잡이에서 워노스의 지문을 발견하게 된다. 여자 2명이 차에서 내려 도주하는 것을 목격했다는 목격자의 진술도 있었기에 심즈 실종과 관련한 용의자로 워노스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경찰은 지역 전당포를 조사하던 중 피해자의 소지품을 처분할 당시에 영수증을 발견하였고 차에 남겨진 지문과 영수증의 지문을 비교하였는데 동일 지문임을 확인한 경찰은 원호스가 심즈 실종 사건에 관련된 유력한 용의자임을 확신하게 되었다. 차를 버리고 도주한 원호스는 살인을 이어갔고 1990년 8월 4일엔 50세 트로이 버레스가 두 발의 총상을 입은 채 숲에서 시신으로 발견. 1990년 9월 12일에는 전직 경찰서장이었던 56세 찰스 디 컴프리스가 머리와 몸에 걸쳐 7발의 총상을 입은 채 시신으로 발견. 1990년 11월 19일엔 62세 윌터 제노 안토니오가 4발의 총상을 입은 채 연달아 발견되게 되었고 경찰은 모든 살인사건의 유력 용의자로 추정되는 원호스를 추적했다. 1991년 1월 9일 원호스는 볼루시아 카운티의 라스트 리조트 바에서 체포되었고 그녀의 연인이었던 무어는 다음날인 10일 펜실베이니아주 스크랜턴에서 체포되었다. 원호스가 모든 살인사건의 범인임을 확신하던 경찰은 무어에게 원호스의 자백을 이끌어내면 기소를 면제해주겠다 제안했고 무어는 이를 받아들였다. 무어는 수차례 원호스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을 말하지 않으면 자신이 공범으로 묶여 처벌받을 것이라고 애원하며 자백을 유도했고 결국 1월 16일 원호스는 자신의 연인인 무어를 지키기 위해 모든 살인사건의 전말을 자백하게 된다. 1992년 1월 14일 리처드 멜러리 살해 혐의로 첫 재판이 열렸고 원호스와 그녀의 변호인들은 원호스의 끔찍했던 성장 환경, 멜러리가 메릴랜드주에서 강간미수로 유죄 판결을 받았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 살인사건은 자기 방어를 위한 살인이었다고 주장했고 심리학자였던 버나드 박사는 원호스가 불우한 성장 과정을 겪었고 알코올 중독 증세가 있는데 이러한 문제들의 영향으로 그녀가 경계선 인격장애와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가진 것으로 판단되고 그녀의 IQ가 81에 불과하다라는 점을 재판부에 첨언하며 원호스가 정당방위로 살인을 저질렀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 듯했다. 검찰은 이 같은 주장과는 대치되는 증거로 그녀가 피해자를 살해한 뒤 신용카드나 귀중품 등의 돈이 될 만한 것들을 가져갔다는 점, 치밀하게 범행을 은폐했던 점을 부각시켰다. 원호스의 연인이었던 무어의 법정 증언 또한 결정적이었는데 사건 당일 원호스가 위험한 상황을 겪은 것 같았냐는 검사의 질문에 그렇게 보이진 않았다라는 불리한 진술을 했고 결국 1992년 1월 27일 유죄 판결을 받고 4일 후엔 사형을 선고받았다. 1993년 2월까지 이어진 재판, 시신이 발견되지 않아 기소되지 않았던 피터 심즈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살인사건들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고 총 6번의 사형을 선고받았는데 재판 중에도 그녀는 판사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 논란이 많았다. 2002년 10월 9일 오전 9시 그녀는 약물주 사형으로 사형당하게 된다. 어린 시절부터 아주 비정상적인 환경에서 학대받았기에 사형까진 너무했다는 동정여론이 있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녀는 사이코패스 검사에서 40점 만점에 32점을 받았으며 7명이나 되는 사람을 살해하였음에도 끝까지 자신의 범죄를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았던 태도 때문에 그녀는 동정과 분노를 동시에 자아냈다.